안녕하세요. 샤잠은 흥행으로 보나 평가로 보나 북미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반응이 좀 갈리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위탁 가정이라는 소재나 유머 등이 다분히 미국의 정서를 간직하고 있어서 국내 관객들과는 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사실 저도 두 번째로 볼 때는 조금 지루했네요. 한 가지 참 재밌는 건 북미에서는 샤잠의 흥행이 앤트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3분의 1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앤트맨의 경우는 마블이라는 브랜드를 무시할 수 없기도 하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샤잠을 보신 관객분들의 반응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도 같으나 저는 재밌게 본 영화니 간만에 스포일러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샤잠은 특이하게도 악당의 기원을 다루는 걸로 시작합니다. 가이드 리뷰에서 초반부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그래서입니다. 악당에 대한 사연을 부여해 좀 더 입체적으로 전달하려는 시도는 좋았으나 악당의 기원을 본 후에는 샤잠의 기원까지 봐야 하는 데다가 둘 다 영혼의 바위에 가서 마법사를 만나 설교까지 듣는 것도 같으니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더 지루하게 느껴질 공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방식은 이미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도 봤던 거지만 샤잠과는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에이드리안 툼스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쌓아올린 이야기에서 파생된 캐릭터라 그 자체로 어느 정도는 사연이 부여되는 덕분에 한결 빠르고 수월하게 전달할 수 있었고, 둘째, 스파이더맨은 이미 시빌워에서 능력을 가진 채 등장했었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의 기원을 다루지도 않았으며, 셋째, 둘은 샤잠과 시바나 박사의 관계와는 다르게 별도의 개체라 중복되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샤잠은 지루하게 여겨질 우려가 다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바나 박사의 기원까지 보여준 건 당연히 목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지는 거라 굳이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빌리와 시바나 박사를 극명하게 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초를 잘 쌓은 덕분에 얼마든지 매력적인 악당이 될 수 있었는데도 후반부로 가면서 마블의 영화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샤잠을 빛내기 위한 도구로만 쓴 것 같아서 아쉽지만 가이드 리뷰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샤잠의 가장 큰 재미는 유머에서 나오지만 가장 큰 매력은 가족주의에서 나온다. 빌리와 시바나 박사의 데뷔도 후자에 속합니다. 빌리와 시바나 박사는 모두 불행한 유년 시절을 거쳤습니다. 빌리는 아버지 없이 자란 걸로도 모자라 어머니와도 헤어졌고, 시바나 박사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형에게 시달리는 환경에서 자랐다는 게 전달됩니다. 그 와중에 사고까지 나서 10중 8구 정신적 학대를 당하면서 성장했을 거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간절하게 강력한 힘을 찾아 헤맸고, 기어코 그 힘을 손에 넣자 아버지와 형에게 끔찍한 복수를 합니다. 반면에 빌리는 비록 모범생은 아니었을지언정 행복했던 추억을 간직한 채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자란 아이입니다. 여기저기 전전하긴 했지만 시바나 박사의 가족과는 다르게 자신을 돌봐주고 아껴주는 위탁가정도 있었고요. 특히 영화에서 보던 위탁 부모와 친구 겸 가족이 있었기에 샤잠의 능력을 갖게 되고도 악행을 저지르기보다는 차라리 시시콜콜하고 유치찬란하게 그지없는 짓이나 하면서 지냈죠. 나중에 가족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과 더불어 힘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가치가 있다는 말과 함께 모두 변신시키던 장면이 저한테는 결코 마냥 유치하게만 보이지 않았던 것도 바로 이런 가족주의 때문입니다. 만약 빌리가 지금의 위탁 가정을 만나기 전에 실은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 자신을 버린 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시바나 박사보다 더 끔찍한 악당이 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샤잠은 빌리와 시바나 박사를 대비시키면서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우려고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봤던 가족주의와는 사뭇 다른 형태를 띱니다. 가이드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DC만의 특징도 여기에 있는데, DC의 캐릭터들은 하나같이 온전하지 못한 가족사를 지닙니다. 그나마 슈퍼맨은 다 성장한 후에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을 위해 희생하며 죽는 광경을 봐야 했고, 다 아시다시피 배트맨은 더 심각해서 부모가 모두 죽는 걸 자신의 눈으로 지켜봐야 했으며, 설상가상 그린 랜턴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죽는 걸 봤습니다. 아쿠아맨도 성장하는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았고, 이건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원더우먼은 그냥 아버지 따윈 없는 모기 사회에서 자랐습니다. 샤잠은 어땠나요? 어렵사리 찾아간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었다는 사실을 들은 데 이어 어머니마저 자신을 잃어버렸던 게 아니라 외면하고 버렸다는 고백을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DC가 참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한결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게 보통의 영화에서 벌어졌다면
어머니와 아들의 극적인 재회로 마무리됐을 텐데 DC는 가차없이 냉혹한 현실을 그려버린 거죠. 개인적으로는 다른 어떤 DC의 캐릭터들보다 빌리의 사연이 더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슈퍼맨과 배트맨 등의 가족은 누군가에 의해 파괴된 거지만 샤잠의 가족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소멸된 셈이니 끔찍하죠. 심지어 이혼한 가정이 나오는 앤트맨이나 따뜻한 어머니와 쓰레기 같은 아버지가 공존하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와 비교해도 샤잠이 더 심각합니다. 저도 썩 좋지 못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어머니로부터 진실을 듣던 순간에 빌리를 보는 게 참 가슴 아팠거든요.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화도 났고요. 불행 중 다행인 건 빌리에게는 위탁 가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만나고 샤잠의 능력을 얻기 전까지의 빌리가 한 곳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떠돌았던 이유는 가족이 아니면서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더불어 자신에게는 반드시 만나야 할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만 찾으면 진짜 가족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나 애석하게도 빌리의 순진했던 꿈은 일순간에 풍비박산났죠. 빌리는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러니까 DC는 샤잠을 통해 고전적인 또는 전통적인 가족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을 당당하게 제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가족의 정의와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겨보라고 전합니다. 이렇게 보면 샤잠은 절대 웃기거나 유치한 영화만은 아니죠. 시간적 배경부터가 크리스마스라서 애초에 가족주의적인 슈퍼히어로 영화를 표방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위탁 가정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도 좋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모와 계부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하는 건 동화에서부터 이어진 미디어의 폐해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실제로는 샤잠에서 봤던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가 수두룩하지만 가족이라는 신화에 갇혀서 그런 현실은 고려하지 않거나 다루려 하지 않으면서 그저 가족의 테두리 바깥에서 온 자를 몰아세우고 배척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샤잠은 마치 거기에 일침이라도 가는 것처럼 무늬만 가족인 가족을 서슴없이 전복시키고 위탁가정이라는 유사가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아동학대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다운 가족이 무너진 지 한참이기 때문에 결코 허투루 볼 수 없는 교훈이죠. 아닌 게 아니라 저는 샤잠의 위탁부모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할 때 손을 한데 모으는 의식을 치르면서 모두에게 가족의 정의와 의미를 전달하려고 애쓰지만 유독 빌리는 줄곧 외면하기만 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두 사람 중 누구도 인상을 쓴다거나 불편해한다거나 동참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빌리가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나이만 많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고 싸질러 놓는다고 부모가 아니라 이런 게 바로 어른이고 부모죠. 자, 이제 좀 즐거운 얘기를 해볼까요? 두 번째 볼 때는 대폭 줄어들긴 했지만 처음에는 정말 배 터지게 웃었습니다. 가이드 리뷰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웃었다고 했던 장면이 뭐냐면 왜 마트에 강도가 들이닥쳤을 때 샤잠이 총에 맞고도 아무렇지 않으니까 옆에 있던 프레디가 갑자기 옷이 방탄인지 몸이 방탄인지 궁금하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도 그러네, 진짜 어떤 게 방탄이지 하고 덩달아 궁금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프레디가 바로 강도한테 얼굴에 쏘라고 하고 진짜 얼굴에 쏘는 걸 보면서 육성으로 터졌습니다. 숨 넘어갈 때 꺽꺽하는 것처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웃어서 옆에 계시던 분한테 미안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프레디랑 같이 창고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는지도 기억하시죠? 교과서에다가 번개를 싸서 다 태우는 겁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학업에 실증나는 건 다 똑같은 모양이더라고요. 맥주 마시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믹스에 있는 거지만 청소년이 술에 손을 댄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돌았었는데 샤잠은 매우 현실적이고도 유머러스하게 그려서 문제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딱 이 영화 속에 빌리와 프레디 같았거든요. 맥주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한번 마셨다가 지금까지도 대체 그걸 왜 먹는지 이해 못하면서 술에 입을 안 댑니다. 성인이 된 후에 혼자 맥주 마시다가 119 부르기 직전까지 갔던 게 결정적이지만 샤잠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것 역시 너무나도 현실적이지 않나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그러네, 저런 컨텐츠는 유튜브에서도 완전 독보적이지 올리기만 하면 대박 날 텐데. 샤잠은 이렇게 현대적으로 각색하고 현실적으로 유머를 구사한 덕분에 시종일관 몰입한 채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웃기기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재밌게 볼 수는 없었을 텐데 정말 딱 그 나이 때 할 법한 걸 아낌없이 보여주니까 공감대도 형성되고 감정도 이입하기 좋아서 그야말로 제 안에 있던 유치함이 살아났었죠. 아주 작은 거지만 유진이 변신한 후에 괴물과 싸우면서 아도겐 하는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면 악당이랑 싸울 때 그렇게 한번 흉내 내보고 싶을 것 같더라고요. 프레디는 제가 이 영화에 몰입하면서 볼 수 있게 한 아주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가이드 리뷰에서 진정한 씬 스틸러라고 했던 것처럼 잭 딜런 그레이저가 워낙 좋은 연기를 선보인 데다가 캐릭터도 참 좋았습니다. 원작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영화에서의 프레디는 몸이 불편한 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슈퍼히어로를 동경과 선망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애착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샤잠의 능력을 발굴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였지만 저는 두 사람을 보는 내내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었던 게 프레디였는데 정작 같이 사는 친구인 빌리가 능력을 갖게 됐으니 옆에서 지켜보는 내내 얼마나 부럽고 괴로웠을까요? 실제로 샤잠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런 심정을 실토하는 얘기도 했었죠. 그걸 보고 더더욱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마지막에 단체로 변신할 때는 다른 분들과는 달리 전 유치하다는 느낌은 뒷전이었고 솔직히 너무 좋았습니다. 최소한 빌리의 옆에 있느라 항상 박탈감이나 자괴감에 휩싸인 채로 지내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이왕이면 현실에서 같은 입장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좀 더 배려해서 프레디도 그렇고 페드로도 그렇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슈퍼히어로가 된다는 설정이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지금의 영화 속 두 아이의 변신이 현실 속의 프레디와 페드로에게 작은아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샤잠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재차 강조하지만 프랜차이즈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캐릭터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샤잠은 전형적인 슈퍼히어로 영화 1편의 구조를 띱니다. 평범해 보이는 주인공이 능력을 얻은 후에 그 능력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으면서 악당을 만나 쳐부수고 한 단계 성장하거나 진짜 슈퍼히어로로 탄생하는 이야기라 더더욱 초반부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지만 구성에서는 대개의 슈퍼히어로 영화와 달랐고 그렇게 구성을 다를 수 있게 한 게 바로 샤잠이라는 캐릭터입니다. 가이드 리뷰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었죠.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그런 과정에 대거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묘사하는 걸 전혀 주저하지 않으면서 슈퍼히어로의 기원을 다룬 영화면서도 동일한 부류의 여느 영화와는 다른 자기만의 색깔을 거침없이 칠하면서 확고한 개성을 갖게 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샤잠은 분명 유치찬란한 캐릭터라 어느 정도 선에서 자제할 법도 한데 도리어 이 영화는 죽어라고 거기만 팝니다. 이렇게 만들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타협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이 유치함의 대환장 파티로 마무리하니 실로 대단한 근성인데 그랬기에 이 영화는 비록 취향을 탈 수 있고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못한 영화일지라도 자신만의 개성을 듬뿍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개봉했던 캡틴 마블이 기원을 다루면서도 기원을 다룬 영화가 아닌 것처럼 전달되도록 하려다가 지루함을 면치 못한 끝에 주인공도 놓치고 악당도 놓치는 커다란 화를 자초했던 것과 달리 샤잠은 데드풀이 그랬던 것처럼 초지일관 캐릭터의 특성을 전면에 내세워서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니 샤잠은 분명 기원을 다룬 슈퍼히어로 영화인데도 소년이 등장하는 어드벤처 드라마처럼 보였다는 게 전략적 성공을 거둔 것 같네요. 물론 흥행에서는 캡틴 마블이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겼으니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겠지만 저한테는 두 영화가 그렇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스파이더맨 홈커밍이나 블랙팬서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단지 1편이라고 해서 강박적으로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데드풀과 샤잠처럼 캐릭터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원더우먼에다가 아쿠아맨과 샤잠까지 거치면서 확실히 DC가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라 기쁘긴 한데 못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이러다가 DC만의 개성은 상실한 채 마블의 노선을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원더우먼은 몰라도 아쿠아맨과 샤잠은 마블의 영향이 매우 뚜렷해 보이는 게 저만은 아닐 것 같네요. 해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DC가 우울함과 진지함을 버리면서 성공하고 있다는 발언이 집중적으로 나오지만 사실 저는 DC가 한동안 헤매고 있었던 게 결코 우울하고 진지한 분위기 때문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급하게 한 편의 영화에 이것저것 다 쑤셔 넣느라 망가진 거지. 애초에 지금처럼 그리고 마블처럼 각 캐릭터에게 저마다의 개성을 뚜렷하게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 갔더라면 그렇게 참담하게 무너지진 않았을 겁니다. 저는 배트맨 대 슈퍼맨도 그렇고 저스티스 리그까지 그따위로 만든 것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화가 납니다. 그런데 아쿠아맨이 DC 영화로는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샤잠도 예상을 웃도는 성적을 거두는 걸 보면서 워너는 당연히 두 영화처럼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선호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단독 영화가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고 있는 플래시는 불과 몇 주 전에 에즈라 밀러가 하차할 거라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에즈라 밀러가 직접 참여했던 각본이 어두워서 워너가 제작하길 꺼려한다는 건데 행여라도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제 우려는 더더욱 커지게 되겠죠. 배트맨 대 슈퍼맨과 저스티스 리그를 망쳤던 것도 잭 스나이더보다는 워너의 탓이 크다는 게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 요즘이니 아쿠아맨과 샤잠의 성공이 마냥 달갑게만 보이진 않네요. 가뜩이나 원더우먼 1984는 속편 아닌 속편이 될 거란 얘기가 있었던 데다가 조커는 아예 DCEU에 속하지 않는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대체 워너의 속셈이 뭔지 알기 어려워 아무래도 안심하긴 이르지 않을까 합니다. 아니 조커는 그렇다고 쳐도 원더우먼은 예전의 007 시리즈나 코믹스처럼 주인공 캐릭터만 원더우먼이고 이야기는 전편에서 연결되지 않는 별도의 단독 영화라고 하니 종잡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되면 저스티스 리그는 두 번 다시 못 보는 건가? 그리고 슈퍼맨은 어쩔까? 비록 얼굴은 볼 수 없었어도 샤잠의 카메오로 등장해서 기쁘긴 했지만 이대로 슈퍼맨을 버려두면 진짜 가만 안 둔다. 무조건 살려내라.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액션은 역시나 별거 없었죠. 이건 가이드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실망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걸 나무라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지만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그랬던 것처럼 왜 액션의 크기와 파괴력이 적은지에 대한 사유도 한 번쯤 헤아려 보시면 그 영화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망하실 때 실망하시더라도 배경과 맥락을 파악해 보셨으면 한다는 거죠. 제가 첫 번째 예고편을 소개하면서 빅과 슈퍼맨이 만났다고 얘기하는 걸 보신 분들은 아마 알아차리셨을 것 같은데 빅에 대한 오마주가 잠시 나왔죠. 백화점 같은 데서 샤잠과 시바나 박사가 싸울 때 커다란 피아노를 밟고 지나가던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샤잠의 약점을 보면서는 글래스가 떠올랐을 분들이 계실 것 같네요. 빌리의 얼굴이 물에 잠겼을 때는 아무리 샤잠을 외쳐도 변신 못하니 글래스의 데이빗 던과 다를 게 없죠. 아마 정확한 발음이 대기 중에 퍼져야 변신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빅부터 글래스까지 여러 영화를 생각나게 했고 스파이더맨도 그중 하나지만 원작으로는 샤잠이 스파이더맨의 한참 선배입니다. 1940년을 전후해서 태어났던 캐릭터라 모르긴 몰라도 원작에서는 스파이더맨에게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 1편에 이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네요. Shazam! 10중 8구 저처럼 7번째 멤버는 누가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글레일 코믹스에서는 한때 호랑이에게 능력이 주어졌던 적도 있었다고 하고 쿠키 영상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소개했던 매직랜드 중 하나인 펀랜드의 킹키드라는 캐릭터가 그 자리를 노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요. 그리고 코믹스에서는 샤잠 패밀리들이 변신하면 변신할수록 힘을 나눠 가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6명이 모두 변신하면 샤잠의 힘은 6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물론 이것도 영화에서는 아직 언급된 적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네요.